각자 다른 곳에 있지만 같은 고민을 안고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우리. 드라마 속 서로를 이어주던 무전기처럼 청춘의 주파수를 맞추고 공감과 위안을 전하는 YSA 무전기. 지금 여러분을 향한 시그널을 보냅니다. YSA 시그널! 취미가 밥 먹여주는 시대가 왔다. 각자의 취미를 열렬히 사랑하는 덕후들의 본격 토크쇼 덕후의 세계. 저는 오늘의 진행을 맡은 신영훈입니다. 비행기 티켓 한 장 죄송해요. 본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실수를 연발하고 있는 홍승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들을 만나볼까요? 아마존에서 낚시 체험부터 3년간 남미의 구석구석까지 돌아다녔던 사나이. 이제는 맛집 탐험으로 미식의 여행을 떠나고 있는 맛집계의 내비게이터, 미식계의 인디애나 존스 윤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군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목이 쉬도록 응원하고 눈물이 마르도록 기다려도 내 사랑 롯데만 있다면 언제나 행복하다는 야구장의 영원한 낭만주의자, 승패에 울고 웃지만 요즘 유쾌한 소니에 행복해하고 있는 불치의 야구 덕후 갈매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라 롯데 자이언츠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DNA를 타고난 청년지부 소속 갈매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카드만 보면 손이 덜덜 떨리고 주사위 소리에 가슴이 뛰는 사람. 20여 개의 보드게임을 껴안고 사는 전략가 운명의 조련사. 오늘도 보드판 위에서 이야기를 펼치는 천생 보드게이머 제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이기고 싶은 제리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청년지부 YSA 시그널의 주제는 덕후의 세계인데요. 간략하게 먼저 저희 지금 세 분의 게스트를 모셨는데 간단하게 조금 더 추가적인 자기소개나 뭐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짧게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먼저 제리님, 어떤 특집으로 오늘 이제 저희가 덕후의 세계 특집으로 나왔는데 그 보드 게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을 즐기고 뭐 이러는 것들이 있는지. 이게 제가 보드 게임을 모으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하고 좀 더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대문자 I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친해지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하나 둘씩 모으다가 지금 이지경까지 왔습니다. 뭐 얼마나 갖고 계시길래? 한 24개? 24개. 그럼 덕력을 사실 안 물어볼 수가 없죠. 이게 한 6년, 7년 정도 됐습니다. 그쵸. 6년, 7년 동안 보드게임 24개. 그동안에도 아마 또 새로운 보드게임을 들여오시기도 하고 또 되팔기도 하시고 분명 뭐 이렇게 중고로도 아마 많이 활동을 하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왜 제리님에게 여쭤봤냐면 그 우리의 삶에서 취미란 것은 어떻게 보면 일상을 좀 다채롭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삶의 활력소를 주는 그런 내가 좋아하는 활동들이잖아요. 근데 또 이게 그 뭔가 취미를 통해서 우리가 각 개개인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분들이 이제 다양한 취미들이 있는데 이 보드 게임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취미잖아요. 그쵸. 혼자 하면 혼자 할 수 있는 게임도 있기는 해요. 근데 재미가 있을까요, 과연? 근데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 대문자 I라고 하셨는데도 이 다른 사람과 할 수 있는 이런 취미를 가지고 계시길래 특별히 조금 더 간략적인 그 소개를 요청해드렸어요. 이게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선교 사업을 나갔는데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둘씩 모으면서 선교 사업 때 사용했었던 도구 중에 하나였어요. 보드 네. 게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문자 I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하고도 친해질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분위기가 좋아져가지고 그 대문자 I를 소문자 I처럼 보여줄 수 있는 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거를 오늘 처음에 물어보고 시작했냐면 오늘의 이제 덕후의 세계 첫 번째 이제 메인 주제가 우리가 가진 취미를 처음 만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지 그리고 그 첫 순간에 그 취미를 처음 접했을 때 그 느낌이 궁금해서 이제 형제님에게 한번 먼저 여쭤봤어요. 다른 분들도 이제 지금 소개를 하다가 말았는데 소개를 먼저 다 네네네. 진행하시죠. 네, 그럴까요? 네. 아 저요? 네. 화난 거 아니죠? 아니 너무 한 명만 패는 듯이 진행을 네네네. 하시길래 다른 분들이 다 좋아요. 침묵하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저는 뭐 특별히 맛집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사람들마다 다 각자가 이제 조금 더 민감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뭐 선호하고 아니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음악 특별히 악기나 소리나 이런 부분에 되게 민감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뭐 보는 것에서도 되게 또 다양하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맛에 대해서 되게 좀 호기심이 많고, 원래도 제 성격이 호기심이 되게 많은 편인데 이제 다양한 음식을 접해보면은 뭔가 좀 새롭고 약간 좀 뜻하지 않은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아직까지 먹어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되게 맛있다고 소문난 그런 집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음식 중에는 뭘 제일 좋아하세요? 카테고리로 약간 분류를 했었을 때. 되게 조금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저는 뭐 제가 가장 세상에서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하면은 저는 저희 외할머니가 만드신 국수를 제일 좋아하고요. 네, 저는 제 생각에는 되게 맛있다는 집을 많이 가봤는데 네. 그 외할머니가 만든 것만큼 맛있는 집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 네, 그래서 그걸 가장 좋아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약간 한식, 일식 이런 쪽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뭐 양식은 먹으면 먹지만 대단히 찾아 먹진 않고요. 좀 개인적으로 한국에는 조금 뭐 양식 맛있는 집이 썩 있지는 않다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느낌이 약간 좀 재료가 사실 모든 음식 재료가 되게 중요한데 조금 재료 같은 부분에서 물론 그냥 먹으면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좀 약간 되게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어갔을 때 조금 그런 부분 아쉬운 점이 있어요. 재료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아시아에서 흔히 즐기고 먹을 수 있는 아시아 음식이나 한식, 일식 선호합니다. 그다음 갈매기님. 저는 특별한 계기가 있다기보다는 일단 저희 어머니가 야구를 되게 좋아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야구장에 자주 갔었고, 그리고 중학교 때 또 반 친구들이 또 야구를 좋아해서 그렇게 야구장에 갔었고 해서 이렇게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야구를 좋아하게 됐어요. 약간 그 헤리티지 느낌으로. DNA입니다. DNA로. 네. 탈덕은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다들 이제 어떤 그 취미에 빠지게 된 특별한 계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약간 그 윤군님에게 좀 궁금한 게 이 중에서 취미가 좀 바뀌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여행을 좀 많이 다니셨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그냥 일반적인 정도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 한 3년 정도인가 이렇게 해외 좀 떠돌아 다니시면서 네. 그냥 진짜로 하루 벌어서 하루 이렇게 여행하시고 막 이런 삶을 좀 즐기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제가 즐겼다기보다는 그때는 약간 그렇게 그냥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했던 거고, 제가 막 여행을 되게 하고 싶어서 즐겼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안 가본 곳, 안 겪어본 새로운 문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여행을 다녔던 것 같아요. 네.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ENFP
ENFP였는데 지금은 TP가 된 것 같아요. 아, ENTP, 네. ENFP. 아니 호기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 게 네. 그런 여행이나 맛 같은 거는 사실 이렇게 계속 새로운 거 뭔가 시도를 해보고 도전해보고 그런 맛이 좀 있는 거잖아요. 네. 약간 그런 성향 때문에 여행에서 또 맛집으로 이렇게 좀 변화가 된 게 아닌가.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항상 좀 새롭고 다양한 것들을 되게 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성향 자체가. 오. 네. 제가 그래서 몇 년 전에 우연히 이제 SNS를 봤는데 아마존에서 낚시를 하고 계신 사진을 올리신 걸 봤어요. 그래서 진짜 막 팔뚝 엄청나게 큰 막 그런 물고기 잡고 막 이런 걸 보셔서 아, 해외 여행을 좋아하시나 보다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여행을 그 카테고리를 살짝 맛집 탐험으로 바꾸셔서 또 계속 막 이렇게 새로운 데 가시고 막 이런 것들을 제가 봐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네. 취미가 바뀌신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사실 한 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덕질이란 과연 무엇인가? 지금 여기 네. DNA도 나왔고요. 업력 한 6, 7년도 나왔고 또 이렇게 새로운 거 항상 추구하신다고 했는데 또 덕질이 뭔지 홍수태영채님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너무 제가- 침묵하고 계셔가지고 네, 조용히 준비해 왔는데 또 그거를 보셨군요. 제가 A4 용지 한 4장 정도 분량으로 어제 열심히 이제 서치해 갖고 왔는데, 근데 제가 뭐 조용히 한 거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 좀 듣고 있었습니다. 아, 네. 네네. 네, 죄송해요. 아닙니다. 뭐 제가 뭐 조사한 거는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 오타쿠라는 그 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쵸? 옛날에. 그쵸? 네. 그 말이 변질돼서 이제 덕질이라는 말로 변화가 됐는데, 오타쿠 그거를 이제 한국어 한자로 그냥 오덕후 뭐 그 얘기하다가 아. 덕후에서 오 덕후에서 오 빠지고 후 빠지고 그게 이제 뭐 하는 질 뭐 하는 아. 짓거리 그런 게 합쳐지면서 덕질이란 말로 요새 얘기가 됐는데,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조사하면서 느낀 게 이게 덕질이란 거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뭔가에 파고드는 거기도 하지만 조금은 좀 매니아적인 그런 조금 약간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그게 조금 약간 어두운 세계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조금 더 대중화된 것들이기 때문에 덕질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다 이런 근데 생각을 뭐 했습니다. 덕질이 예전에는 그렇게 약간 어두운 느낌이었다면 요즘에는 그냥 대놓고 덕질을 많이 하잖아요. 뭐 아이돌도 아이돌 좋아하고 그런 것도 있고 뭐 스포츠 게임 같은 것도 있고 게임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라서 오늘 진짜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예원님께서 야구 해주셨는데 네 어떤 팀의 팬인지 또 궁금하네요. 그러네요. 예원님 혹시 아는 이름인가요? 아니요, 저는 아. 처음 네, 예원님 어떤 환영합니다. 팀 좋아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딜레이가 좀 있으니까 그 예원님이 얘기해 주시기 전에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게, 그럼 여러분들은 그 이제 각자 다양한 취미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 취미에 깊게 빠져들게 만든 결정적인 혹시 매력 포인트가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열광하시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 야구는 이길 때 정말 짜릿하고 도파민이 막 솟아요. 뭐 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뭐 9회 말에 역전을 한다던가 와. 끝내기를 한다던가 지고 있었는데 막 엄청나게 점수를 내서 역전을 한다던가 이때 도파민이 아드레날린이 정말 샘솟거든요. 중독됩니다. 롯데 예원님께서 팬이라고 롯데 최강 롯데라고. 반갑습니다. 혹시 부산 사람이신지 궁금하네요. 네. 롯데 오. 화이팅. 네. 흥미롭네요. 저는 이제 기아 타이거즈. 네. 타이거즈의 팬인데 저도 사실 야구를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아빠가 퇴근하고 나서 틀어놓으셨어요. 그러면 진짜 그냥 거의 일상과 같은 느낌으로 했는데 저는 그걸 좀 느꼈거든요. 야구 보다 보면 좀 성격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약간 공감을 좀 많이 하시는 야구 팬들은 뭔지 알것 공감을 많이 하시는데 괜히 너 나가라. 해체해라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웃으시는데 맞아요. 사실 그런 생각도 하지만 사실 열심히 하는 운동선수를 보면서 저는 좀 자극도 받거든요. 그리고 또 잘생긴 야구선수 보면 뭐야 약간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운동도 잘한다고? 어머 이런 생각도 하면서
네, 요즘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제 저도 야구에 대해서 사실 잘 아는 편은 아니라서 이게 좀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 이제 롯데가 마지막 우승했던 게 한 33년 전인가? 그게 제가 마지막 태어나기 전입니다. 네, 그 우승을 네, 해서 그렇고요. 네네. 롯데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게스트로 나오니까 또 한번 봐보자. 그래서 최근에 프로야구 순위를 봤는데 지금 롯데가 걸 네 엄청나게 위로 지금 올라가 있더라고요. 3등입니다. 3등. 네, 아홉 개죠 팀이 9팀 중에 3등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이제 또 야구 덕후가 있어요. 전 덕후 친구에게 물어봤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왜냐면 1등이 하나였어요. 하나도 이제 만년 약팀으로 이제 조금 평가를 맞아요. 받으니까 물어봤는데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조류들의 상태가 이상하다. 심상치 않다. 이제 갈매기와 독수리가 이제 그 구단 그건데 굉장히 지금 잘한다. 그래서 뭔가 하나씩 부족했던 그 포인트들이 올해 다 채워졌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인스타를 좀 자주 보는데 네. 그런 야구 콘텐츠들이 가끔씩 올라올 때 그 하위 팀들끼리 막 이런 식으로 막 의기단합하고 일기토와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제 뭐 너는 있어라 나는 올라간다 아, 그런 것도 있죠. 밑공기가 맑다 뭐 이런 거. 너는 왜 여기 왔니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너는 왜 여기 왔니? 넌 아직 우리 쪽은 아니다. 막 이런. 맞아요. 사실은 그 엘로끼라고 LG, 롯데, 기아가 하위권이었을 때 엘로끼 연합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LG, 롯데, 기아가 다 잘하고 있어요. 상위권 잘하고 팀이어가지고 약간 예전에는 약간 비하 발언으로 다른 팀들에서 놀리는 용어로 썼다면 요즘에는 엘로끼 하면 완전 자신감 살아있죠. 그쵸. 그래서 아주 재밌게 취미생활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또 이제 그 선교 사업 때 보드 게임 하셨다고 그게 이제 계기가 되셨다고 하셨는데 네. 형제님은 그 약간 그 내 성향이 외향적이지 않은데도 이 보드 게임에 빠져들게 됐던 그런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매력적이게 느껴졌었나요? 이게 또 야구에서 느끼는 도파민과 다른 또 도파민이 있지 않을까. 이길 때 네. 느껴지는. 내가 느끼는 내가 내가 하는 이기고 거에서. 있을 때 상대방을 약간 그거밖에 못해 놀릴 수 있는 약간 그런 도파민 능욕하는 맛이 있군요. 그런 능욕이 좋더라고요. 선교사 때 그걸 느끼셨군요. 마침 선교사 때. 네. 궁금한 거 있는데 여쭤봐도 되나요? 네. 그럼요. 제일 좋아하는 최애 보드 게임 뭐예요? 또 제가 이게 후기성도인으로서 또 저희가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도박 같은 게 카지노를 있잖아요. 하시는 건 아니 그런 건 깜짝- 아니고 그걸 방송에서 이제 공개하시는 거군요. 보드 게임 중에 레디셋벳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저 해봤어요. 네, 오. 같이 해봤는데 네. 이게 경마를 바탕으로 하는 네. 그런 게임이어서 아. 이게 약간 이래서 사람들이 경마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땠길래 그래요?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경마랑 느낌이 비슷해요. 아, 내가 어느 말에다가 걸고. 이기면 내가 그거만큼 돌려받고 그게 안 되면 이제 그거만큼 잃고 그런 보드 게임이 있어요. 네, 너무 있어요. 신기한데요? 제가 한 2달, 3달 정도를 푹 빠졌어요? 예약해가지고 받은 우와. 게임인데 와 진짜. 진짜 재밌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경마장 근처 가지도 마세요. 네, 괜히 걱정 과천은 안 갈게요. 과천 가지 마세요. 절대. 4호선 타지 마세요. 네, 4호선 타지 마세요. 절대로. 제가 안양 올 때도 4호선 타지 마세요. 예. 그 보드 게임을 같이 해봤는데 요즘에 이제 보드 게임 수준이 진짜 많이 올라갔다고 느낀 게 사실 저도 선교사 때 보드 게임을 10개씩 들고 다녔거든요. 이제 청소년들하고 같이 하려고. 근데 요즘에는 어플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깔 수 있는 기물이라고 하는데 기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따로 있고 어플에서 전문 성우를 녹음을 해서 초빙해서 실제 경마장처럼 분위기가 돼요. 그래서 막 1번마 지금 내 3칸 앞으로 갔습니다. 뭐 2번마 내 역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해서 너무 막 되게 몰입할 수도 있고 재밌더라고요.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995년에 GPT 아니시죠? 이 보드 게임 이후로 그 세계가 다르대요. 혹시 뭔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 보드 게임 이후로 이게 등장하고 안 정답. 하고의 그 부루마블. 땡. 정답. 루미큐브? 땡. 뭐지? 두 글자. 두 글? 핫한 정답.
역시. 되게 한판이 오래됐네요. 와 이게 엄청난 규모를 엄청 키웠대요 보드 게임 시장을. 그래서 예전에 미국 게임들이 이제 대세였었는데 이게 아마 독일인 것 같아요. 근데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세요. 이게 등장하면서 미국의 보드 게임이 완전 맞아요. 하락세가 이게 됐다고 진짜 합니다. 그런 게 저는 사실 보드 게임을 사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페스티벌 그러니까 약간 보드 게임 페스타 같은 데를 방문을 해요. 아. 가면 이제 보드 게임을 한 20%에서 한국에도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아, 해서 이제 그 보드 게임을 한국어로 번역하던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작가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약간 이렇게 추모하는 공간을 만들 정도로 유명한 게임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 정도. 엄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뭐 옆에서 자꾸 수신호를 보내시는데 그냥 얘기하실래요? 아 이런 거는 원래 지금- 수시로로 하는 거라서. 네. 예. 저희가 이제 얘기하다가 자꾸 분산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요 얘기는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네. 이제 네. 기술적인 게 또 얘기가 좀 필요해서. 네. 그럼 또 이게 이제 이제 저희가 돌아가면서 게스트분들이 많으니까 또 이제 윤구님에게 이게 여행을 또 어쨌든 처음에는 떠나셨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그렇게 무턱대고 뭔가 남미로 그냥 내가 몇 년 동안 막 이렇게 하겠다. 그게 전 또 궁금하거든요. 그 결정적으로 어떤 매력 때문에 이렇게 딱 갔는지. 뭐 매력 때문에 간 건 아니고 저는 그냥 일단은 뭐랄까 제가 안 가본 곳을 가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전 처음에 낚시를 하러 갔기 때문에 아마존에 낚시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한 번 가봤었어요. 그 전에도 제가 미국에 살 때. 근데 한 번 더 가는 게 목표였어요. 그때 못 잡은 물고기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포켓몬 해보시면은 막 못 잡은 포켓몬을 잡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첫 번째 갔을 때 못 잡은 물고기를 다시 잡고 싶었어요. 겸사겸사. 그래서 아마존에 다시 갔고 원래 처음엔 여행이 3년 동안 될 계획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한 3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년이 됐어요. 그냥 정말 저도 모르게. 원래는 계획을 처음에 완벽하게 하고 간 게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뭐 대단한 계획이 있어서 간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궁금했던 게 그 물고기는 뭐였죠? 그 물고기는 이제 네. 피콕 베스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는데 베스. 네, 베스인데 뭐 한국에도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피콕 베스는 되게 색깔이 화려하고 예쁜 물고기인데 이제 또 아마존이나 그런 지역에 살고 또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제가 주로 하던 낚시인 루어 낚시라는 인조 미끼를 사용해서 하는 그 낚시 그 장르에서는 되게 좀 약간 꿈의 물고기 같은 그런 물고기예요. 그래서 네, 그 친구를 잡고 싶었습니다. 잡으셨나요? 네, 잡았죠. 엄청 많이 잡았죠. 오. 그 인스타 그 SNS에 올리신 그 사진이 그러면 혹시 그 그럴 것 물고기였나 같아요, 제 보네요. 생각에. 네네네. 오. 그럼 또 저는 이제 사실 저 같은 집돌이들은 여행을 떠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여행을 떠나는 순간 집에 오는 순간을 기다려요. 그런데 네, 뭐라고 하셨죠? 자의가 아니겠죠. 왠지 이제 그렇구나. 홀로 자발적으로 가지는 않는데 집돌이니까. 근데 보통 이제 뭐 친구들이랑 가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그쵸 같이 가야겠죠. 조직에 속해 있거나 뭐 그럴 때만 이제 사실 여행을 떠나는데 그 궁금했던 게 여행 중에 그러면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가 있는지 그리고 그 가장 크게 배운 점이나 뭔가 느끼신 게 있는지 3년이라는 시간을 해외에서 그 이렇게 여행을 하는 건 사실 흔치 않는 경험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제가 뭐 가장 뭐 이 얘기를 좀 친한 사람들한테는 좀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는 그 바르셀로나?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보면은 라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그 성가족 성당이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그 가우디라는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스페인을 대표하는 건축가가 만든 성당인데 거기가 저는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 제가 저활동이었어요. 저활동이었는데 제가 한국에 잠깐 지나가면서 치과 진료를 받았었는데 그때 그 치과 진료하는 원장님의 어머님 제가 그 집에 놀러 갔었거든요. 근데 전 그 원장님 어머님이 독실한 카톨릭이신데 그분이 이제 사위 중에 한 사람이 스페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또 이제 카톨릭이기도 하니까 스페인에 갔을 때 그 가족 성당에 가봤는데 너무나 좋더라. 그 성당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성당이고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저활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와 도대체 얼마나 어떤 멋있는 장소면은 이분이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시냐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바르셀로나에 갔을 때 그 성당에 가보게 되었는데 제가 그 성당에 대해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오디오 투어를 신청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성당이 어떤 곳이냐면은 이제 그 성당은 건축물로 만든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성당을 정면에서 바라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성역과 그런 모든 뭐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이런 것들을 다 조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모든 것들이 정면에 다 있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약간 스테인드 글라스에 되게 아름다운 빛들이 한쪽에는 주황색, 노란색 이런 아침을 상징하는 그리고 반대쪽은 이제 뭔가 밤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약간 좀 사후 세계를 상징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및 장식들이 있고 그리고 뒤편에 나가면은 이제 거기는 죽음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막 뭐 죽음에 관한 모든 조각상들, 뭐 악마 같은 것들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성당이 결국은 건축물로 표현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떤 부분에 감명을 받았냐면은 그 이제 가우디란 사람이 이 작품을 되게 생애 후반에 착수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분명히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성당을 완공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분명히 너무 오래 걸리니까. 또 지금도 짓고 있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내년에 이제 완공되는 성당이에요. 아, 내년에. 드디어. 사후 뭐 와, 100주, 대박. 100주기인가? 어쨌건 네. 그렇게 되게 오래 걸린 성당인데 어쨌건 저는 그 당시에 막 인생의 목표를 막 교회도 저활동되고 약간 원래 사업 준비하다가 사업이 좀 제대로 뜻대로 안 돼가지고 방황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없어지니까 제 인생에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목표가 사라져가지고. 근데 이제 가우디라는 사람이 그 아주 훌륭한 건축물 하나를 지음을 통해 가지고 모든 스페인에 오는 사람들은 다 그 건축물을 보러 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뭐 무슬림이든 아니면은 네 종교가 무신론자든 없든, 네 그쵸. 누구든지 다 와서 그 건축물을 보고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 생각을 했어요. 어쨌건 자기가 삶 동안에는 끝을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위대한 목표를 시작했고 그것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노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었잖아요. 전 그걸 보고 되게 많은 감명을 받았고 그 저도 막 그 당시에 길을 잃었던 상태였지만 내가 내 삶 동안에 뭔가 추구할 수 있는 목표를 하나 찾을 수 있다면은 그것으로 좋은 삶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후로 약간 좀 마음이 안정됐었어요. 그래서 아주 거기가 저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약간 도파민 추구형처럼 뭔가 새로운 거 도전하고 뭔가 이렇게 해보고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또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덕질의 영향력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자매님은 이 취미에 빠져들게 된 결정적인 어떤 요소나 매력 포인트나 경험이 있으실까요? 뭐 딱히 한순간을 꼽을 수는 없겠는데 또 서울말이 나왔네. 딱히 한순간을 꼽을 수는 없지만 야구장에서 굉장히 신나는 순간에 다 같이 부산갈매기라는 노래를 부르거든요.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너는 정녕 나를 잊었나. 뻘쭘할 텐데. 약간 이게 응원송 같은 거인 거죠? 그쵸. 약간 롯데 자이언츠의 대표적인 응원가. 이런 거를 다 같이 부르고 다 같이 하나 되는 그 순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맞아요. 순간이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8회쯤에 맞아요. 라이트 키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잘한다. 저도 이제 기아 타이거즈의 골수 팬이기 때문에 이제 기아 타이거즈는 이제 아파트도 있고 그 진짜 아파트 아파트 이거 아니고 네. 그 옛날 그 아파트 있잖아요. 네. 으쌰라 으쌰 아닌가? 으쌰라 으쌰 어. 약간 그 띵동 띵동. 맞아 그 아파트인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날 직관하고 왔거든요. 잠실 가가지고 졌긴 했는데 그럴 수 근데 있죠. 그 다음날 또 바로 이겼어요. 근데 됐어. 어쨌거나 너무 이제 도파민이 팡팡 터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은 팀을 응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시죠? 맞아. 그때 잠깐 모르는 사람인데도 막 골 그러니까. 넣으면은 와 그런 우와, 느낌. 막 이런 느낌을 언제나 느낄 수 있어요. 월요일을 그럼. 제외하고. 맞아요. 저는 이게 약간 야구 잘 안 보다가 이제 보게 됐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이게 계속 경기가 일주일 내내 있는 거예요. 맞아. 근데 월요일은 제외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월요일은 약간 방황해요. 아니면 하이라이트 돌려보거나 할게 뭐 없어서. 이러고 가장 이제 재밌었던 게 저는 이 야구의 시스템이 약간 화가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하신 것 중에 하나가 같은 팀이랑 3번인가 2번 연속 계속 붙잖아요. 3번씩 해요. 예, 세 네. 번씩. 화수목 금토일 이렇게. 이게 어제 내가 졌어. 근데 오늘 막 진짜 막 신나게 이겼어. 그럼 이제 막 되게 막 그러고. 맞아요. 진짜로 그 삶의 그 어떤 그 뭐랄까요 기분 주기가 그 맞아요. 퇴근하고 와서 이제 야구를 켰을 때 이게 이겼냐 졌냐로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다이나믹해 보이기도 하고 약간 되게 신선해 보였어요 저는. 근데 약간 롯데 자이언츠를 좋아하다 보면 약간 정신 승리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건 한화가 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비슷해요. 하나도 그렇고 롯데도 그쵸. 그래요. 어. 롯데 지금 잘하고 있지만 3등이지만 원래는 좀 맞아요. 약팀이었기 때문에 많이 지고 하기 때문에 지는 거에 익숙해지고 뭐 오늘 지면 내일 이길 수 있지 뭐 이런 무한 긍정 회로와 강한 멘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롯데로 오십시오. 저 근데 약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야구인들 중에서는 행복한 팬이 없다. 근데 그럴 것 같은 게 제가 그 중독되고 이런 걸 싫어하고 제 감정이 막 다른 영향 때문에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너무 싫어해서 영향을 안 받으려고 하는데 야구를 보면 그게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막 약간 내일의 경기가 분명히 있지만 오늘은 막 이렇게 졌어. 그러면 진짜 어떡하지? 그리고 막 그 수합된다고 하죠. 이게 바뀌잖아요. 순위가 바뀌는 걸 보면 진짜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그 수합을 같이 일어나는 팀 때문에 막 한 단계가 더 내려오기도 하고 막 이런 걸 보면은 와 이거 진짜 야구 쉽지 않다. 근데 진짜 아까 말씀하셨지만 야구는 주 6회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야구 선수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어요. 어렸을 때는 진짜 못하면 경기를 못하면 왜 이렇게 못해? 야구 선수인데 뭐 연봉 1억이 넘는데 왜 못해?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 6회를 한다고?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주 6회를 4시간씩 경기를 뛰고 막 잡고 막 이렇게 팔이 빠지지 않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을 존경하게 됐어요. 최근에는. 맞아요. 저도 또 이제 저도 한화 경기를 몇 번 보러 한 번 보러 간 적이 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이 약팀들의 그 마인드셋은 남달라요. 약간 졌는데도 나오면서 한화 막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복도에서부터 막 불러요. 그래서 누가 보면 이긴 팀인 줄 알겠는데 처참하게 졌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와, 이 사람들은 마인드가 다르다. 그러니까 그 하나에서 자주 부르는 노래가 나는 행복합니다. 들어봤어.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노래가 맞아. 있거든요. 들어봤어. 사실 안 행복한데 행복하다고 하는 그 그런 마법의 정신 주문 승리. 맞아요. 그런 거 어.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야구 그 직관하러 갔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 졌는데 누구보다 행복해. 이긴 팀들이 오히려 약간 어리둥절하면서 그 하나 팬들이 이제 집에 갈 때 이긴 팀들이 보통 응원가를 부르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졌는데 막 최강 하나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막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팀들이 막 되게 신기하게 보면서 역시 하나다. 그래서 좀 보면서 와 이게 어떤 수준의 이상의 그 수준에 이르렀구나 이분들이. 맞아요. 네. 그래서 올해가 진짜 특별합니다. 지금 한화가 1위를 하고 이제 롯데가 2위, 2위, 3위 막 하고 있고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올해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 진짜 가을 야구에서 두 분이서 끝을 보시길. 하나 기다리세요. 롯데 지금 갑니다. 롯데코인 탑승하면 지금 딱 적정기인가요? 오십시오. 하지만 기아도 지금 부상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광주 옆에 한평이 퓨처스리그라고 하거든요. 2군을 퓨처스리그라고 하는데 지금 한평에 있던 선수들이 지금 활약을 하는데 4등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1군 선수들 뭐 김도영, 나성범, 원래 김선빈 원래 뛰던 선수들 돌아오면 저희 1위 탄환 금방 가능합니다. 안 두고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살면서 딱 한 번 야구장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날도 아마 두산하고 롯데. 잠실 가셨어요? 네. 하나 팬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요, 저 하나 아니에요. 하나는 아니고. 저는 야구를 잘 안 근데 이제 놀랐던 게 뭐였냐면 뭐 응원을 되게 하고 있는데 야구 선수들끼리는 알아서 막 치고 있고 근데 이게 스코어가 어떻게 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가시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요즘 단어로는 패션 야구라고 하거든요. 그냥 야구 응원하러 가는 사람들을 패션 야구라고 하고 근데 이제 사실 진짜 고인물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응원도 하고 앞에서 경기하는 것도 보고 핸드폰으로 경기 생중계를 틀어줘요. 그러면은 하이라이트처럼 이렇게 다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홈런이나 뭐 이렇게 리마인드 할 게 있으면 다시 보여줘. 그러면 그걸 들고 응원하고 앞에 보고 이 삼박자가 이루어지면 고인물이라고 하는데 야구 팬들은 그렇게 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앞에서 하는 경기 보고 응원단장이 하는 것 보고 따라 들고 응원 춤도 같이 춰주고 요거까지 같이. 저는 들으면서 저 야구를 잘 모르니까 네네. 좀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야구에 입덕하기 위해서 좀 뭐 축구로 치면은 월드컵을 본다든지 약간 좀 그런 모먼트가 있을까요? 입덕하기 위해서 초보들을 위해서. 일단 야구 규칙이 좀 처음 보는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야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야구 좀 관심 가지고 싶은데 알려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야구장 한번 가보세요. 그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바로 빠지게 될 겁니다. 맞아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야구장을 가서 직접 느껴보는 게 1번이고 제가 두 번째로 추천하는 거는 올스타전이 있어요. 올스타전은 팀을 섞어가지고 팬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자기 팀에서 뭐 2-3명씩 가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막 자기가 꾸미고 싶은 대로 꾸미기도 하고 아니면 약간 개그 소재로도 뭐 많이 쓰이고 서로 뭐 상대편인데 막 잡지마 오빠 잡지가 서로 남자예요. 근데 코스프레 막 같은 거. 코스프레에서 막 오빠 잡지마 그거 잡으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좀 재밌는 요소를 많이 주고 또 가수들도 와서 응원을 하고 하는데 올스타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7월 5일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올스타전 보면은 이번 주 거기에서 이제 잘하는 사람이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이 팀이다 해서 가도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 거의 많은 야구 팀들을 가는 그거는 이제 부모님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본인의 그 출생지를 많이 따라가곤 하죠. 그러면 또 저희가 이제 질문이 있는데 이제 야구는 이렇게 요즘 대중적으로 막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잖아요. 네. 뭐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고 이게 저도 가봤는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막 먹을 것도 막 사방에서 살 수 있고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응원석 뒤에 앉았다는 게 제가 이제 약간 패착이었던 건데 저 같은 그 대문자 아이들은 이제 그 열정을 버티지 못하고 저는 이제 기가 소진됐지만 그 이게 또 보드 게임이랑 또 맛집 탐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취미를 좀 즐기기 위한 뭐 약간 그런 꿀팁? 방법 꿀팁 있을까요? 저희도 약간 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드 게임 카페라는 게 또 생겨가지고 진짜 많아요. 네, 진짜 많아요. 주변 둘러보면 한두 개씩 있을 정도로. 네. 근데 거기 가면 이제 하고 싶었던지 아니면 약간 눈에 띄는 그런 것들을 해보면서 이제 근데 보드 경험할 수 게임은 있겠죠. 문제가 혼자 못 가잖아요. 혼자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야구장은 뭐 이게 뭐 친구 따라 갈 수도 있지만 뭐 혼자 가서 뭐 체험할 수 있잖아요. 네. 맛집 탐험도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드 게임 나는 친구가 없는데 보드 게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떡해요? 그래서 보드 게임을 구매하는 거예요. 카페 안 가고 네. 내 주변 사람들이랑 해도 되니까. 네, 주변 사람들하고 하려고 네네. 구매를 하나씩 하는 거죠. 방금 그 말을 들으니까 저희 이모가 딱 생각났는데 저희 이모가 완전 그 보드 게임 많이 하시거든요. 그 K 보드 게임 고수도 집에서 엄청 이렇게 그림 가족들이랑 맞추기? 가족들이랑 그렇게 많이 해요. 특히 겨울 되면 이제 춥잖아요. 좀 따뜻한 방에 모여가지고 침대 위에서 딱 하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저도 보드 게임 카페가 되게 좋은 그건 게 보드 게임 카페 음료수나 음식들이 되게 맛있어요. 맞아요. 이게 약간 배고플 때 이제 보드 게임을 하자는 명목으로 가서 밥 먹으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 그래요? 요즘엔 또 그렇게 바뀌었군요. 네. 금강산도 식후경. 맞아요. 그리고 보드 게임을 위한 그 테이블들이 있더라고요. 보드 게임 카페를 가면 그러면 음료수를 이렇게 꽂아 놓을 수 있게 해가지고 게임하는데 좀 용이한 그런 게 많아서. 그럼 또 질문 있어요. 보드 게임을 사셨잖아요, 네. 제리 씨는. 그 내가 이제 아이 형이니까 친구들과 함께 하려고. 그렇죠. 네, 보드 게임 카페를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걸 하시기 위해서 이제 뭐 교회에 있는 분들하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에 있는 동아리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데 제가 아는 사람은 동아리에 또 들어가가지고 활동을 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두 개를 동시에. 네. 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저희 청년지부 틈새 소개를 하자면 청년지부에 보드 게임 동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보드 게임을 다 가져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 제가 알기로
교회에서도 하고 사회에서도 별도의 이제 친구들이 없으니까 보드게임 동아리를 가입하셔서 하시더라고요. 예, 약간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대학별로도 보드게임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신기했어요. 그냥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었을 때 예를 들면 대학교들은 훨씬 도파민 터질 것들이 훨씬 많잖아요. 동아리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근데 보드게임 동아리 하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야, 너희는 참 순수하게 논다. 그러니까 교회 회원 아니거든요. 건전하게. 네, 교회 회원 아닌데 그래가지고 재밌게 순수하게 논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나겸 자매님이 그 친구들한테 예. 순수하다. 너 진짜 순수하게 논다. 그럼 자매님 어떻게 놀길래? 저 엄청 재밌게 놀죠. 뭐. 그래요. 저도 뭐 사실 뭐 비슷하죠. 근데 교회 친구가 아닌데도 그냥 음. 보드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보드게임 동아리가 학교에 있다. 홍대에 보드게임 동아리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잘못 본 것 같은 게 약간 그들만의 또 리그가 있어가지고 또 칼바람이 또 불어요. 진짜 거기서 치열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엄청 치열해요. 네. 그렇게까지 깊은 세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저도 보드게임을 사실 좋아해서 집에 이제 그 10몇 년 된 보드게임들이 아직도 10개가 있어요. 근데 할 사람은 없는데 이게 버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친구가 없는 거 들켜버린.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막 보드게임도 혼자는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버리려고 했어요, 한 번은. 왜냐면 공간만 차지하고 막 뭔가 이제 해졌고 막 이러니까. 근데 차마 딱 버리려고 쓰레기통에 넣으려고 하는데 못 버리겠더라고요. 같이 그 했던데 버리지 마. 막 그런 기억들이 날 있어서. 버리지 마. 근데 저는 이제 보드게임의 그 가장 약간 특색 있는 매력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실 보드게임이 재밌다기보다 그냥 이 사람들을 알아가고 같이 노는 게 저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남자들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데 약간 뭔가 스포츠는 동적이고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뭔가 서로가 하는 그런 거라면 보드게임은 좀 더 정적인데 그 안에서 되게 뭔가 치열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딪히고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보드게임 하면. 그러면 이제 맛집에 대해서도 또 저희가 알아봐야죠. 네. 아, 사실 너무 좋아요. 사실 저는 이제 여행 관련된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약간 맛집으로 이제 네. 컨텐츠가 살짝 바뀌면서 그랬나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있잖아요. 이제 맛집 많이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맛집 추천을 받아야죠. 그럴 수 있죠.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이 교대잖아요. 아, 교대요? 교대 쪽으로 알려주시면 교대 뭐 저장해 놓은 곳이 물론 다 있습니다. 서울 와, 전역에 저랑 역시. 한 2,000곳 정도 저장돼 있어요. 와, 제가 스스로 저장한 곳. 12,000 손가락이 분주해. 2,000곳 정도? 2,000곳 많이 정도. 근데- 가본 거예요? 다 안 가봤죠 당연히. 근데 일단 적어도 저는 뭐 사람들 들은 거, 제가 네. 지도에서 직접 보는 거 이렇게 하는데 근데 솔직히 교대역, 강남역, 네. 역삼 쭉 이쪽이 네. 맛집의 불모지예요. 되게 제 기준에는 맛집이라 할 만한 집이 잘 없어요. 네, 되게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식당은 많지만 식당은 진짜 되게 많아요. 맛집은 없다. 네, 식당은 되게 많아요. 왜냐면 프랜차이즈가 많으니까. 아. 저는 약간 프랜차이즈를 좀 뭐 물론 맛집일 수 있지만 프랜차이즈를 좀 맛집으로 저는 꼽지는 않거든요. 그쵸, 그쵸, 웬만하게 그쵸. 생각했을 때는. 그쵸. 그래서 그런 점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제가 다른 사람들이 맛집이라고 해서 가도 맛이 없는 경우 솔직히 많이 있어요. 근데 뭔지 이제 알아요. 사람들 입맛 자체가 역치가 다 다르다 보니까 저는 좀 민감한 편이거든요. 아무거나 잘 먹긴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진짜 맛있다라고 하려면은 좀 그 맛의 수준이 좀 높아야 돼요. 제 기준에서. 거의 윤슐랭 아니에요? 뭐 윤슐랭?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건 저는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의 추천을 봤을 때 실망한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약간 저는 스스로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맛있는 거를 되게 잘 알고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 맛있는 거 심각하다. 먹으면 좋죠.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 그 기준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시험을 공부해도 80점까지 맞는 거는 대부분 조금 노력하면 되지만 뭐 90점, 95점, 여기서 100점 이렇게 하는 거는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 역치라는 게 단순히 맛집뿐만 아니에요. 뭐 음악이 됐든 그림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다 자기가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맞아요. 것들의 그 깊이가 수준이라는 달라요, 게 맞아. 깊이가 그냥 사람마다 타고난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덕후입니다. 네. 덕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100점에 가까운 미각의 점수가 100점에 100점이라고 저는 하기는 좀 오케이, 어렵지만 95점에서 100점 사이인. 예원님이 저장하신다고. 그래요? 네, 저는- 알려주세요. 저도 알려주세요. 저도 저장할 거니까. 네, 저는 그냥 여러분 성전에 많이 가실 테니까 교대역은 잘 없기 때문에 성전 네. 근처에서 꼽아드릴게요. 오, 아주 좋은데요. 네, 성전에서는 추천 쪽에. 전 개인적으로 그 히노키 공방이라는 곳을 좋아하는데요. 들어봤어요. 히노키 공방에서는
여기 텐동을 아주 좋아합니다. 뭐 텐동 솔직히 어디든지 많이 있지만 여기 텐동은 솔직히 조금 급이 더 높아요. 와. 그리고 소스가 더 급이 더 이노키 높고. 공방. 네. 여기는 제 추천은 이제 그 우나기 텐동이 있어요. 거기다 새우 추가를 해서 먹어야 됩니다. 우나기가 장어죠. 네, 장어입니다. 장어 장어 텐동. 근데 여기가 초보자들이나 맛에 대해서 좀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이게 맛있나? 느낄 수 있는 지점들이 좀 있어요. 심심한 느낌. 심심하다기보다는 약간 소스가 약간 조금 그 살짝 탄 듯한 맛이 살짝 나거든요. 아. 이게 막 일본에서는 막 쿠로 텐동이라 그래서 검은 텐동이라 그래서 약간 맞아요, 그런 맞아요. 계열이 있는데 그런 종류의 음식이에요. 아. 근데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뭐 보통 사람들도 가면은 여기서 그 무슨 뭐 카츠나베 정식이라든지 김치 카츠나베 이런 거 되게 많이 먹거든요. 지금 메뉴판 보고 있어요. 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다른 그만 먹는 줄 알았거든요. 네 보통 음식이었어요. 근데 여기 우나기 텐동의 새우 추가는 되게 맛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우나기 싶고. 텐동의 새우 추가. 아니 안 네. 그래도 메모. 인스타를 보면서 장어덮밥 유명한 데가 있다고 해가지고 가격을 봤는데 장어덮밥 매우 비싸죠. 와 6만 원, 아, 그죠, 5만 원 이러더라고요. 장어덮밥은 아. 되게 비싸죠. 여기는 일반적으로. 얼마죠? 운하기. 여기는 뭐 2만 얼마? 이게 아니 가격이 합리적이에요. 가격이 네. 되게 합리적이에요. 네, 이게 오, 괜찮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일반 장어덮밥이라고 할 때 그 장어는 민물 장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곳에서 텐동 파는 거는 전문가 같다. 바다의 장어예요. 아나고예요. 아. 아나고랑 민물 장어는 가격 차이가 말이 안 됩니다. 이거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이거 협찬 아닙니다. 민물이 더 네. 비싼 거죠. 훨씬 비싸죠. 말이 안 되죠. 막 풍천 장어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네네. 그럼 이제 그게 더 비싼 뭐 거예요? 키로에 막 5만 원, 10만 원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게 비싸고. 진짜 못 전문가 가야겠다. 같았어요. 전문가 같았어요. 네, 아니, 저는 좋아합니다. 신촌에 어쨌건. 또 다른 맛집들도 좀 몇 군데 더 풀어주세요. 네, 저도 좀 솔직히 여기는 뭐 데이트를 하든지 뭐 어쨌건 많이 가게 되는 곳이잖아요. 연남동 이런 쪽에, 홍대 쪽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인스타 맛집은 대부분 사기예요. 근데 소신발언. 근데 맞다고 중요한 거는 지금, 네. 대부분 사람들이 맛에 대한 감각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집 가도 진짜 맛집이네 맛있네 하고 말아요. 그냥 만족하고 말아요. 만족하고 말아요. 근데 저는 나. 네, 근데 저는 이거 근데 솔직히 저는 음식 사진 보면 대충 여기 맛집이 아니라 대충 각이 나오고. 진짜요? 네, 맛있을 와. 것 같다, 맛이 없을 것 같다. AI 수준이네. 저는 제 생각은 그런데 근데 어쨌건 인스타 맛집들은 되게 보여주는데 너무 치중을 한 나머지 저는 근데 뭐 맛집이라고 했을 때 많은 요소가 있잖아요. 뭐 네. 분위기가 좋다든지 그쵸. 뭐 접객이 좋다든지 맛이 좋다든지 저는 딱 맛만 보거든요. 맛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찐이다. 네. 그래서 네. 한 두 군데만 세 군데만 더 추천드리자면은 오. 그냥 딱 이름만 얘기할게요. 네. 하쿠텐이라는 라멘집이 되게 맛있고요. 하쿠텐. 거기는 네. 어떤 게 맛있나요? 여기는 딱 일본식 라멘. 그 이름이 뭐였더라? 그 이에케 라멘이라는 그 종류가 있어요. 라멘 중에 제가 네. 뭔지는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어쨌건 이 라멘이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네. 지금 다 찾아. 네. 언제 뭐 옆에서. 데이트를 가시든 뭐 하시든 친구랑 가시든 가보시면 좋고 또 소바하우스 맨야준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이름 또 좀 어려워요. 소바하우스. 소바하우스 맨야준. 네, 연남점. 네, 여기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소바하우스 맨야준이라는 지점은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 되게 맛있었어요. 여기는 제가 먹었을 때 토핑이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는 걸 먹었었는데 이 토핑 다양한 하나하나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았어요. 네, 그리고 옆에 있는 또 옹심이라는 가게가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강원도에 뭐 감자, 옹심이 이런 네. 걸 파는 음식인데 제가 강원도에 가서 제대로 먹어본 적은 없지만 네. 여기 이제 외국인 친구를 데리고 가려고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었어요. 사람도 되게 많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일단 네, 가격도 괜찮은데. 네, 다 전에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콩국수도 팔아요. 콩국수. 검색을 해보니까. 여름엔 콩국수죠. 콩국수는 진주회관. 진주회관 역시. 역시. 네, 진주회관. 역시. 진주회관과 진주집 거기 형제가 하는 곳이에요. 맞아요. 그건 어디 있는 거예요? 어느 점 좋아하세요? 전 여의도를 좋아합니다. 여의도가 진주집이 있고요. 진주회관은 저기 종로 쪽에 있죠. 맞아요. 네, 거기. 역시 선생님. 대화가 되네요. 선생님 진짜 대화가 되네요. 네, 거기는 통해. 근데 이제 저는 원래 콩국수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네. 근데 거기서 제가 진주회관 처음 갔을 때 그전까지 싫어했어요 콩국수를. 근데 콩국수를 먹었는데 콩국수는 콩국수였는데 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이 김치가 맛이 진짜 킥이에요. 킥. 네 이거랑 결합돼야지 아주 맞아요. 맛있는 음식이 맞아요. 저한테는 듭니다. 그냥 같이 안 먹고 콩국수만 먹으면은
그렇게 썩 맛있진 않다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 집이 비빔국수도 되게 맛있잖아요. 아, 치 그래요? 비싸. 저는 우리 비빔국수- 저희 비빔국수는 안 동생이 저녁 먹어봤는데. 먹었는데. 아니 맞아요. 이 얘기를 치 비싸. 먼저 했어야지. 야구 얘기 재미도 왜 없는데 야구가 뭐 어때서? 얘기하고. 야구 어때서? 야구 하나 둘 셋 넷. 안 맞잖아 둘이. 하지 마. 진짜 안 맞아서 그래. 안 맞아. 팀이 안 맞아서 그래. 연고가 다른데. 거기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거기 네. 서 계신 분 빨리 앉으세요. 타이거즈 소크라테스. 맛집 계속 소크라테스. 얘기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쨌건 네, 요 정도 조용히 정보를 해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약간 이게 약간 자극받아가지고 저도 맛집 모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야, 오, 많으신데? 저도 뭐야. 사실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한 맛집 하시는 이 연남동에 연교라는 곳이 있어요. 아 중국집 아니에요? 맞아요. 사장님. 아 당연히 알죠. 말하면 웬만한 데는 알아요. 진짜 연교 저장도 돼 있어요. 진짜. 저장도 와. 사장님. 아 진짜 아유 다음 주에 또 아, 모셔. 유명하죠 연교는. 연교가 진짜 중국 음식인데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중국에 있는 중국 음식 맛이 난다고 해서 친구한테 소개받아서 갔거든요. 와우. 진짜 맛있다. 하오하오. 어디 있어요? 연남동. 남도. 유명해요 되게. 예. 근데 왜 콩국수 하면 희대의 난지 하나가 있잖아요. 뭐요? 소금. 설탕 소금. 이것도 그거는- 참 맛잘알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건 지역색이에요 사실. 맞아요.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경상도는 소금이에요. 그렇죠. 근데 전라도는 설탕이에요. 네. 아. 네. 서울은 두 개 다 넣어요. 두 개 다 넣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그냥 음식처럼 먹어요. 간식보다는 약간 설탕 넣어서 먹는다기보다는 서울은 김치랑 해가지고 이렇게 먹지. 전라도가 좀 특이하지 않나 제 생각에는. 왜냐면 여기만 설탕을 좀 약간 좀 특이하다 생각하거든요. 아니 근데 충청도도 네. 충청도도 이제 익산이나 이쪽은 설탕 아, 뿌려 그렇군요. 먹기도 하고 근데 아, 서울 올라오니까 설탕이랑 소금 같이 넣어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금 조금에 설탕을 좀 한 숟갈 정도 넣으면은 설탕을 이 그 조합이 정도 넣는 괜찮다. 거는 대부분 음식에 그 정도 넣어요. 근데 전라도에서는 여기까지. 되게 너무 달달하게 조금 아.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아. 음식 먹었는데 왜 이렇게 달지? 이런 느낌. 뭐 그럴 수 있죠. 아니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왜냐면 그럼요. 순대도 뭐 찍어 먹느냐가 아, 지역별로 그렇죠. 완전 다르죠, 완전 이거는. 다르죠. 그런 것처럼 뭐 콩국수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저희 엄마는 충청도 출신에 서울에서 20대를 보내시고 20대 후반에 광주에 오셔가지고 쭉 광주 사시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는 이제 두 개 다 넣어서 먹는다고 두 개 다 넣어서 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광주에서 태어나다 보니 설탕 넣어서 먹고. 근데 또 어느 순간, 그러니까 진주집 같은 데나 진주회관 가면은 그 본연의 맛이 되게 맛있어서 네, 안 맞아요. 넣어도 맛있거든요. 맞아요. 저 그래서 아예 안 넣어요. 저도 아무것도. 안 넣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약간 지역색에 따르지만 그냥 취향 차이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웨이팅이 되게 많겠네요. 아 장난. 여름에는 진짜 기다릴 각오를 하고 가야 돼요. 아니 제가 사실 그 윤구님에게 이 맛집을 공유해달라고 진짜 많이 말했거든요. 카톡으로 말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또 사실 물어봤어요. 이거 너무 소중해가지고 그죠? 아니 소중한데 근데 이게 약간 이 리스트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맞아요. 역시.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역시. 가치도 왜냐면은 모르는 놈에게. 왜냐면은 같이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고 이게 뭐 공유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뭔가 조금 이렇게까지 굳이 알 필요 없을 텐데 이런 느낌. 그런 것도 왜냐면은- 있고 네. 저는 약간 공유 안 해주는 게 차라리 카테고리를 말해주면 추천해줄 수 있다. 예, 추천해줄 저도 수 그렇게 예를 얘기했어요. 들면 교대역에서 한식을 먹고 싶어. 그럼 교대역에 한식집 맛있는데 몇 군데를 이렇게 알려주거나 아니면 뭐 강남역에서 피자집 아니면 뭐 멕시칸 맛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나 강남역 갈 건데 맛집 그러면은 이미 강남역은 한 예를 들면 200개 다 쳐요. 그럼 200개 다 보내줄 수도 없잖아요. 그 사람 입맛동으로. 그래서 맞아, 약간 나의 이 정보력을 너무 그냥 쉽게 쓰려는 거 아닌가. 차라리 구체화를 좀 해주든지. 차라리 뭐 예를 들면 가족이 갈 거고 한 5명에서 6명이고 룸이 있는 데가 원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차라리 알려주거든요. 아니면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할 건데 이거는 뭐 첫 번째 데이트 아니면은 뭐 좀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1년 1주년이야. 막 이러면은 차라리 이렇게 딱 할 수 있는데 그냥 분위기 좋고 이런데. 차라리 그냥 질문이 잘못되었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성찰. 제가 자기 성찰을. 결국에 받았어요. 네. 리스트를 받았는데 받았어요. 두 군데인가 동네별로 있어요. 그 윤구님 리스트가 뭐 예를 들면 강남이다. 뭐 이렇게 막 동네별로 막 500개씩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저는 이제 신촌에 많이 찐이다. 가니까 그럼 신촌 쪽 이제 그쪽에 알려주세요 해서 리스트를 받았는데 이게 400개가 있는데 뭐 어떤 건 보라색이고 어떤 건 노란색이고 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갑자기 궁금한 거 생겼어요. 네. 혹시 윤구님도 뭐예요? 음식 카테고리별로 색깔을 다르게 하시나요? 저는
카테고리라기보다는 저는 네. 이제 일반 음식점은 다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네. 카페들은 연보라색으로 돼 있어요. 아. 네, 그리고 그 디저트 같은 것들 적어도 그 정도는 분류해야지 되지 어, 않나. 저도 약간 지금 보여주시면 한식, 고기, 분식, 닭, 해물은 아. 이 색깔 보라 색깔인 거고 중식, 일식, 아시안 퓨전은 빨간색이고 양식, 뷔페, 주점 분위기 좋은 진중이시다. 와 진짜 약간 존경스럽다. 무지개가 떴네요. 카페는 주황색. 휴대폰에 무지개 근데 저도 떴어. 레인보우. 장르별로 할까 생각했는데 장르별로 하면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은 특정에 몰리는 장르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한식. 카카오맵은 500개가 한 개예요, 한 카테고리에. 아. 네이버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1000개. 네, 저 지금 그래서- 939개라서 몇 개 지워야 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되게 불편해가지고 차라리 지역별로 끊었어요, 저는. 아. 그래서 저는 이 리스트를 받고 뭐 색깔이 알록달록하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성전에 저희 지부 정기 방문일 끝나고 그냥 아무데나 가자 하고 홍승태 선생님이랑 갔어요. 아 갔어요. 중국집, 중국집. 예, 중국집 만두집. 만두집을 갔는데 어디 갔어요? 이제 모르겠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딤섬섬. 뭐 무슨 뭐 뭔가 딤섬? 중국 전통 딤섬집이래요. 그래서 가서 먹었는데 그냥 만두 마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물어봤죠. 그 이제 윤군에게 저기 갔다 했더니 역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땠냐요? 아. 알고 봤더니 아직 안 간 곳이었어요. 안 가는 곳이 너무 많죠. 안 가고. 네. 몇천 곳 있으니까. 네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혹시 안 간 곳 위주로 해가지고 추천을 해주나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아, 실험으로. 실험으로. 나 대신, 너 한번 나 가보고 대신 말해줘라. 너가 어. 갔다 왔니? 근데 제가 하는 게 알려줘, 중요해요, 사실. 이런. 예. 그건 맞아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질문이 잘못됐었어요. 제가 그걸 자기 확실하게 성찰. 느꼈습니다. 네, 자기 성찰. 맛집 주제로 하루 해주라고 맛잘알 독신들 다 모여라고. 그날은 좀 게스트 박튀기겠는데요? 근데 저분이 누군가요? 저도 잘 우리 집에서 모르겠어서. 본 적이 없는 분이긴 한데. 이예원님, 네. 혜원도 아니고 예원님 네. 반갑습니다. 부산 뭐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누군지 알아요. 알아요. 오케이. 오케이. 저희 이제 4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근데 네. 오늘 너무 덕질을 너무 재밌게 배운 것 같아요. 약간 보드 게임에 대해서도 그리고 음식이나 뭐 이런 맛집에 대해서도 어떤 신념 이런 것도 배우고 또 야구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즐겁게 저희 응원가도 같이 해보고.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자기의 최애 이제 덕질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열띤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 마디씩 이거 진짜 한번 영업 한번 해서 이걸 듣고 있을 청취자분들에게 네. 같이 하자고 한번 어필한다면 그죠. 영업 한번 해주세요. 지금 보드 게임 지금 막 운을 띄었거든요. 왜냐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맞아. 같이 있어야 사람 돼요. 모아야 보드 되니까. 게임은. 그리고 보드 게임 혼자 할 수 있는 게임이 있다 보니까 또 아이셔가지고 굳이 사람을 되게 많이 찾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어, 그래도 한번 영업 좀 한번 해주시죠. 해주세요, 네. 보드 게임의 매력이란? 이게 또 내가 갖고 있고 싶진 않지만 또 남이 갖고 있는 걸 한번 해보고 싶을 때 한 번쯤은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내가 수집하기는 어렵지만 수집가가 있으면 그 사람이랑 같이 게임하기 그쵸. 좋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약간 저도 희귀한 보드 게임 있는 분들 보면은 나도 한번 알려줘.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보드 게임이 또 이게 나왔다가 그러니까 품절돼가지고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보드 게임 수집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와 그냥 당근 보면서 언제 이게 나올까 막 뒤져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신용훈 형제님 그거 버리시면은 비싸게 팔릴 수도 있겠는데요? 너무 세월의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혹시 K 보드 게임? 네. 고스도 아닙니다. K 보드 게임은 아니고. 그럼 또 이게 보드 게임도 그래서 만약에 하실 분들이 없다면 저희 청년지부에서 보드 게임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웰컴, 저한테 문의 웰컴. 주시면 제가 같이 가입할 수 있고 또 가볍게 이 게더링 플레이스에서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맛집 원정대로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리고 그럴 사람들마다 것 같아. 귀찮기도 하고 사람들마다 이게 취향. 뭐 살 수 있는 뭐 얼마나 낼 수 있냐 이게 달라. 맞아. 왜냐면 맞아. 저는 되게 많이 낼 수 있거든요. 저는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얼마까지 그러면? 혹시 모수 도전해 보셨나요? 저는 뭐 너무 힘들어서 전 비슷한 가격대 가봤어요. 아. 되게 비싼 식당. 어디로 가보셨어요? 저는 뭐 그 예전에 뭐 한우 시그니에? 오마카세 시그니에 같은 데는 안 가봤어요. 저는 양식을 썩 선호하진 않아가지고 제가 양식을 굳이 되게 비싼 돈 주고 먹고 싶지 않고 저는 그 스시 하네라고 여기 미슐랭 원스타 그 스시집이 있거든요. 오마카세 집. 거기를 그나마 아주 비싼 곳 중에는 제가 최근에 가본 곳이고 제 돈 내진 않았습니다. 누가 사줬어요. 뭐야? 약간 뭐야. 자랑인데요? 또 자랑인가요? 많고. 와 진짜 장난. 어쨌건 네. 한 해 지금 넣었습니다. 네. 근데 너무 한 해. 비싸요. 진짜요? 네. 오케이. 그 윤군님이 저랑 한번 가자고 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 이제 가능하냐면 맛집 탐험대가 가능하려면 차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차가 약간 조금 더 멀리 나가거나 이렇게 한번 돌 수 있을 때 제가 봤을 때 한번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지부에서 저희끼리 한번 이제 나중에 관심 있으신 원정대 분들 한번 한번 하면 반지 원정대처럼. 맛집 탐험대 네. 한번 여기 평점 이런 거 해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그럼 뭐 프로도 골룸 이런 거 좋아하나요? 반지 원정대처럼. 골룸? 어쨌건 제 그 코멘트를 마치자면은 어쨌건 저는 뭐 우리가 하루 적어도 2-3끼는 먹잖아요. 그쵸. 저는 그렇게 어차피 밥을 먹는다면은 조금 더 맛있는 걸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쵸, 더 그쵸. 기분도 좋고 맞아요. 만족감도 있고. 그래서 같은 돈을 쓴다면은 저는 이제 조금 더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추구하는 게 삶의 행복에 더 기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언이다. 진짜로. 다음 저희 갈매기님. 저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롯데는 희노애락이다. 생각했어. 지금까지. 생각했습니다. 어쩐지. 네, 인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플러스 스트레스도 날릴 수 있고요. 스트레스 받기도 하지 않나요? 많이 받는 스트레스를 것 같아요. 받기도 하지만 이거를 잘 해소하는 법을 또 배울 수 있습니다. 화병 날 수도 있고. 일 수도 있지만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롯데자이언츠 화이팅! 비아타이거즈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저희 취미를 통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해봤는데 이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취미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자신에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되게 진지한. 네, 저는 마지막 이제 최근에 마무리. 야구를 더 심취해서 보게 되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야구 되게 좋아했고 저희 집이 야구장 근처였어요, 사실. 와. 그렇다 보니 더 자주 가기도 하고 집에서 이렇게 함성 소리 들리면은 야 켜봐 하면은 막 키고 보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어렸을 때 몰랐는데 커서 사실 우리가 특히 교회 회원이 도파민을 느낄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야구는 응원을 일단 가면 소리 지르면서 막 썽도 내면서 막 잘한다고 박수도 치면서 막 깡충깡충 뛰면서 하는 그 항상 2002년의 월드컵이에요. 맞아. 그래서 그 도파민 때문에 약간 네. 끊을 수 없게 되는. 그래서 진짜 아까 형준이 말씀하신 것처럼 월요일은 조금 힘들었는데 제가 요즘에 이거 YSL 시그널 하면서 월요일이 좀 괜찮아졌어요. 어쩐지 월요일로 하자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월요일에 좀 이계적 자유롭대요. 그것 때문이었나요? 저는 당연히 일요일에야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을까 했는데 이거 한 사람의 아니야. 아니 다들 너무 바쁘시니까. 그렇죠. 예. 네, 오케이. 비사를 알게 됐네요. 월요일에.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혹시 뭐 이 취미생활 하면서 내가 많이 변한 게 있는지 한 마디씩 해주신다면. 게임을 보는 그 시선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게임들이 있구나. 소개 하나 해드리자면 머더 미스터리라는 머더 미스터리라는 미스터리? 그런 종류의 게임이 있어요. 네네. 쉽게 설명하면 코난처럼 누군가 한 명은 죽어가지고 이제 마피아. 범인은 누구인가를 찾아내는 게임인데. 그러네. 진짜 약간 네. 이미지 자체가. 재밌겠다. 근데 저도 이제 이런 게임들을 하다가 제가 범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게임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범인이 되어 있고 마피아처럼. 이런 게임들도 있고 아니면 범인을 찾아내야 되는 게임들도 있고 하는데 범인이 되면 진짜 쫄깃쫄깃하고 형준님 아까부터 약간 수위가 넘나드는데 범인이 되면 쫄깃쫄깃하고 경마를 하면 대리 간접을 혹시 인생 역전을 체험하시네. 꿈꾸시나? 로또를. 아슬아슬합니다. 그런 종류의 게임을 또 하면 또 스트레스 네네. 날라가고 하니까. 그쵸. 저희가 못 해본 것들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감자체험. 평생 하면 뭘 하고 안 되는 싶으시길래. 경마, 살인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그 윤군에게는 네.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저는 저를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맛에 대한 거지만 저는 사실 제가 웬만하면 이제는 좀 데이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대충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보고 막 설명을 읽으면은 내가 좋아할 것 같다 안 좋아할 것 같다 이제는 답이 좀 나오는 편이거든요. 저 처음에는 모르니까 먹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내가 이런 건 좋아하네. 예를 들어서 뭐 시소입이라는 잎이 있어요. 일본 그 향신료 중에. 처음에는 몰랐는데 먹다 보니까 이게 저랑 안 맞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뭐 어떤 것들은 나랑 좀 맞고 맛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런 것처럼 점점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어떤 것들을 더 좋아하는지 그리고 안 좋아하는지 더 잘 알게 되고
결국은 이런 취미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제 생각에는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지 않나 싶은 그런 맞아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해주신 걸 듣고 생각이 난 게 예전에 이제 그 불교 신자인 분을 만나서 이야기한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불교를 저에게 설명해 주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불교는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을 떠나는 거다. 그래서 약간 뭔가 그 철학적인 그런 내용을 저는 들으면서 네. 사실 그게 근데 취미 생활이라는 것도 그 윤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자신을 좀 더 찾아서 내가 뭘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더 알게 되는 그런 하나의 여행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뭔가 오늘 다양한 각자 다른 분야에서 뭐 야구 또 보드 게임 그리고 또 맛집 탐험이라는 어떻게 보면 겹치지 않을 수 있는 주제인데도 결국에는 제가 들었을 때는 그냥 스스로를 좀 더 알아가고 그리고 또 뭔가 이 삶에서 좀 활력소를 얻는 그런 느낌들에서는 공통점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저희가 시간이 다 되어서 퇴근 시간이 됐군요. 네. 네. 그러면은 퇴근하기 전에 저희 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공지. 저희 이번 주에 YSA 지부 워크숍이 있어요. 어머나. 토요일에 있고요. 어머나. 성전에서 하는데 무려 성전 회장님 여러분 들어봐 어머.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저희 이번에 성전 회장님 댁에서 모임을 하거든요. 어머. 에그머니나. 에그머니는 세상에 심지어 근데 거기서 바베큐도 구워 먹고 다양한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와. 이게 다 약간 청년 독신 맞춤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음. 근데 세미나만 한 게 아니라 게임도 할 거고요. 너무 또 재밌겠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또 재밌는 뭔가 꽁냥꽁냥한 뭔가도 또 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등록해 주시고 저 했어요, 진짜. 네, 신청 아직 하실 수 있고 신청 참가비가 있긴 있어요. 근데 아, 이거는 네. 약간 오게 만들려고 하는 참가비이기 때문에 부담 별로 안 되실 거예요. 10,000원이면 너무 저렴하죠. 그쵸, 저희가 참가비 다- 안 값살 냈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나 안 냈네. 네. 신청만 했어요 저는. 아우, 청년지부가 아니어도 이게 뭐 참석이 가능한가요? 일단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릴 수는 있어요. 어제 얘기를 잠깐 하긴 했는데 가능하다고는 얘기했는데 가능한데 어.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은 뭐 네. 와도 돼요. 네, 그럼요. 네. 안 들으면 못 오는 거예요. 안 들으면 못 오는 거예요. 안 들으면 못 오는 거예요. 네. 들었지? 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난 거예요? 아니요. 오늘도 세상 가장 행복한 덕후들이 함께한 덕후의 세계. 각자의 열정 가득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조금씩은 달라도 좋아하는 것에 진심인 그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같다는 것. 오늘 이야기하면서 더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취미를 통해 더 행복해지고 조금 지친 날에는 이 방송을 떠올리며 위로와 공감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신호를 보낼게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과 청춘의 주파수를 맞추며 함께 할게요. YSA 시그널! 다음 주는 청년들 주제로 만나요. 와, 안녕. 재밌었어요. 안녕.